네, 대통령실이 어제 집회 시위 관련 규제를 강화하라 이렇게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권고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 그리고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 새벽 집회, 주거 지역과 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권영국입니다. 네, 정책 방향에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권위적이거나 매우 비민주적인 이제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하나가 언론 장악이고 다른 하나가 이제 국민들의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나 제한인데요. 네. 지금 발표되고 있는 부분이 집회 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것은 대통령이 늘 하는 얘기가 자유를 늘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말하고 모일 수 있는 자유를 어떤 교통 불편이나 공공의 안정 질서를 이유로 해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 이것은 독재 정권 시절에 많이 썼던 화법이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네.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 및 주요 도로 점거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건 출퇴근 시간 때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게 아니라 집회 네. 방식에 제한을 둬야 된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건설노조나 민주노총 집회 때문에 많이 이제 언론에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5월 16일, 17일 날 그때 건설노조가 집회할 당시에 30건의 집회 신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주요 도로에서의 출퇴근 시간이 방해된다고 해서 무려 21건에 대한 금지 통보를 했었고요. 이미 예. 예, 이미 작년에 교통소통을 이유로 해서 금지 통보가 이미 219건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네. 이건 이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증가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혹시 전장현 출근 시위까지도 염두에 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거는 좀 예외로 한 것일 수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주요 도로에서 이유로 했거든요. 아니요. 대중교통 이용 방해도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릴 거거든요. 아, 예. 물론 이제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충돌이 발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행정법원에서 이 주요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이제 금지를 해서는 안 되고 일정 부분 서로 이제 조화되는 부분에서 네. 예를 들면 차로를 이렇게 좀 제한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행정법원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소음 규제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소음은 이미 이제 우리 집시법상의 시행령에 나와 있거든요. 데시벨이 규정이 되어 있죠, 기준치가. 네네네. 그게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거지역이나 학교 이런 곳하고 그다음에 일반 이제 사무실이나 관공서가 있는 부분하고는 달리 취급해야 된다는 게 되어 있고 네. 야간이나 심야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또 다르게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욱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음을 이유로 해서 실제로 집회에 대한 엄청난 통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심야 새벽 집회를 언급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2009년도와 2014년도에 예.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일몰 후 일출 전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이미 판결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회에 대한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선택할 자유가 바로 집회의 자유이다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다시 노숙이나 심야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마치
통금을 규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위헌적입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 이게 만약에 네. 그 법 개정으로 가면은 지금 의석분포상 통과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이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열거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시행령 개정은 뭐 보니까 이제 소음 규제를 더 낮게 하겠다는 게 이제 이 시행령 규정일 것 같고요. 아, 소음 규제 정도. 예. 예를 들면 이제 주요 도로를 또다시 증가시키겠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용산 대통령실 그 주변이 원래 주요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미 이제 시행령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그 추진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이제 시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이런 방식도 있지만 이미 경찰이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이제 여러 그 제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규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민주노총이 냈던 데는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10시까지 그 집회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를 하기도 하고 예. 또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화제 한다 할 때는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집회가 안 된다. 예. 금지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경찰에게 이게 권고도 했거든요. 네네. 경찰청에. 예. 경찰청이 사실상 자신들의 이제 집회 그 신고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한이나 금지를 하라는 지금 권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집회 신고가 집회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권고를 내린 근거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던 국민참여 토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실은. 네네. 그리고 여기서 뭐 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헌법이라는 것은 5천만 국민 의사로 만들어진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국민의 대표를 거쳐서 국민 투표를 거쳐서 만든 것이 헌법이고 거기에서 보장하는 게 기본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18만이라고 했는데 5천만 하고 계산하면 1%도 안 됩니다. 특히나 이게 온라인에 접근 가능한 몇몇 일정한 사람들의 의사를 가지고 예. 국민의 의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소수자, 이 사회적 약자나 또는 소수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권을 인기투표 방식으로 해서 이것을 제재하겠다? 이건 헌법에 대한 정말 잘못된 접근 방식이고 알겠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이건 본말을 뒤집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